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내년 개묘년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닭띠 여러분들은 만세력으로 본인의 사주를 확인해서 정확한 띠가 무슨 띠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닭띠에는 일단 닭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닭띠 운세를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로하 씨가 이제 귀에 뭐 이제 이골이 박혔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자, 닭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고요. 설마 지금도 이 닭이 금인지 모르시는 우리 아로하 분이 계시는 않으시겠죠? 닭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고 이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됩니다. 이렇게 목이. 자, 다시 한번 이 유자는 금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금은 이렇게 목을 이렇게 극해서 금은 목을 극한다. 도끼가 나무를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금이 목을 이렇게 극해서 이것을 이제 돈으로 삼습니다. 재로. 이런 것을 명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닭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장사를 한다거나 개인 사업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게를 내서 오프라인에서 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물건을 배송하고 파는 행위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제라는 것은 이익을 삼는 재물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닭띠가 이렇게 묘라는 글자를 만나면 재물을 벌기에는 유리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묘가 유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보통 묘유충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묘유충이 나면은 뭐가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묘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가 만나면 이것은 뭐 대화작용, 즉 뭐냐면 양쪽이 서로 바라보면서 상호에 기를 서로 주고받는 작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전에서는 결국에 을류라는 이 연이 곧 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의 오행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연월일의 하위 오행을 극하는 것을 좀 더 좋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충이 나더라도 유라는 글자가 묘를 극해서 재물로 삼고, 즉 내가 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개묘년이 오게 되면 이 유라는 글자는 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을 이렇게 서로 충하게 되는데,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연은 곧 국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신의 선대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향에 관련된 뭔가가 변화 변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만약에 국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뭔가 움직일 일이 있다고 할 때 이 묘년에 그런 것을 하기에 일단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을류생 같은 경우에는 개묘년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은 을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는 금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목과 금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금이 아래에서 목을 이렇게 극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하극상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극상이 일어나면은 보통 이 을이라고 하는 연간이 좀 더 약화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요 을류라는 것을 하나의 나무로 볼 때 지상과 지하의 기운이 굉장히 이질적이니까 뿌리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을이 원래 뿌리가 약했는데 묘라고 하는 뿌리를 이렇게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개는 곧 수생목해서 이제 본인을 생해주는 그런 인자를 갖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이 유라는 글자는 관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이 팔자가 을류생이 지금 이제 연이라고 하는 것은 4주8자 8자 중에 2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6자가 이제 어떤지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을류만 보면은 금과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곧 관을 깔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관은 한마디로 인수라고 하는, 즉 뭐냐면 이제 관이 위에서 아래서 위를 이렇게 극하고 있었다가 금극목했다가 이렇게 수라는 것을 보면은
금생수, 수생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방향이. 결국엔 뭐냐면은 자기를 직접적으로 쳐올리던 이 하극상의 인자가 부드럽게 자기를 생해주는 이렇게 원형의 어떤 운동력학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원형의 운동력학으로 바꿔주는 개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글자가 을의 뿌리를 강화하는 묘를 달고 왔으니까 이것은 곧 묘가 유를 충함으로써 본인의 관직의 변화를 주는데, 이것은 곧 승진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조직 내에서 본인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을류생이, 제가 을이라는 글자는 이게 갑을병정 이렇게 나갈 때 을은 곧 목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연이라고 하는 것도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은 두견신족, 그래서 연은 곧 머리에 해당하는데 요 을은 곧 목의 모양이고요. 목 이렇게 꼬부라진 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라는 글자는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쳐올리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띠보다는 을류생이 기본적으로 목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을류생 같은 경우에는 목을 좀 더 강화하고 목 디스크가 걸리지 않도록 일단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류생은 원래 조직 생활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팔자라고 일단 보면 되는데, 계묘년이 왔을 때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1945년 79세가 되시는 이제 어르신께서 일반적인 조직에서 이제 승진을 한다거나 이러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본인이 속한 단체라든가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좀 더 인정받는 곳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945년 79세 어르신이 뭔가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그다음 우리 보면 이제 어르신들 많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직업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 지원해서 한다 그러면은 계묘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운이 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57년 67세가 되는 정유생이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정이 유 위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 정이라는 글자에 천을귀인이 있는데, 병과 정, 우리가 갑을 병정할 때 병과 정은 이 유라는 닭이라는 글자가 곧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1957년 67세 정유생은 귀인을 밑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귀인에 해당하는 유자가 금이 되니까 이것은 뭐 재물이 되는데, 보통 이제 다른 팔자보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좀 더 본인을 돕는 환경이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인의 에너지를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묘가 유를 이렇게 충하고, 그 다음에 유라는 글자는 곧 돈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묘가 유를 충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묘에 의해서 유가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팔자에서 변화되는 게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묘라는 글자가 와서 유를 충하는 것이니까 묘에 의해서 유가 변화하는 것이죠. 즉 이제 묘라는 글자는 목생화하니까 인수가 되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제 무슨 자산의 어떤 특성으로 보자면은 인수는 곧 문서 자산이 되는데, 문서 자산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뭔가 계약상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어디다 이제 지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개라는 글자는 관이 되는데, 이게 관인운이 온 것이거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팔자에서, 만약 요 팔자에서 여전히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요 개라는 글자가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조직이 가지고 온 어떤 그 본인의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계약 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돈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특히 정유생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조직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자금적인 흐름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을 안 하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가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혹시라도 만약에 본인이 뭐 상가를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조직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한다거나 할 때 이 계면이 일단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문서로 내서 변화를 주는 것이니까 보통 이럴 때 변화 변동에 의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나쁘지 않고 어쨌거나 계면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유생한테는 기의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의 흐름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뭔가 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조직과의 협력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묘에는 갑을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는데 여기 갑이 있죠, 갑이. 그다음에 이제 유에는 경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갑을이 있고 여긴 경신이 있는데 경신이 이렇게 경신이 있습니다. 경신. 근데 을과 경이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서로 충을 하더라도 그 내면에서는 뭔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변화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합의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라는 글자는 그 조직을 의미하니까 조직을 통해서 뭔가 문서에 의한 자신의 돈의 변동을 주는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다른 조직과의 협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이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은 뭐 사무실을 옮긴다거나 하면 조직을 위한 부동산을 또 취하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계묘년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69년 55세가 되는 기유생이 있습니다. 기유생도 어쨌거나 이 유라는 글자가 묘를 충해서 묘를 극해서 재물로 삼는 것은 좋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돈을 벌기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요 개라는 글자는 기가 볼 때도 이렇게 토국수에서 천간도 돈이 되고 지지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천간과 지지가 볼 때는 이것은 곧 편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제이자 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유생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묘라는 글자는 기가 볼 때는 곧 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기유생 같은 경우에는 뭐 보너스를 노려받을 때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요 기는 토가 되고 유는 제가 금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곧 자기의 활동이라던가 뭔가 교육적인 측면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일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즉 뭐냐면 이제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곧 본인의 명예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활동을 강화했을 때 이게 묘가 유를 충하게 되니까 본인의 앉은 자리에 대한 약간 변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뭔가 인사이동이 발생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고 어쨌거나 천간도 재물이 되고 이렇게 지지도 재물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천지가 다 재물이 되는 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뭔가 투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활동에 의한 재물을 벌어들일 때 조금만 좀 아이디어를 내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협력하면 잘 이루어질지를 잘 파악한다면 의외에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굉장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81년 43세가 되는 신유생이 있습니다. 신유생 같은 경우는 요 신도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금이 돼서 천간과 지지가 다 아주 금속성이 강한 약간 예리하고 정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재주가 좋은 경향이 많고 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분이라고 한다면은 미용이라던가 메이크업을 해도 남들보다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굉장히 명료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근데 다만 신유생이라는 글자 자체가 모두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약간 차가운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유생도 일단 나쁘지 않은 것이 이 묘년을 만나게 되면 신이 볼 때 묘는 곧 재물에 해당하고요. 또 유가 볼 때도 묘는 재물에 해당하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극목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계묘라는 것이 곧 신유가 다룰 수 있는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천간과 지지의 재물의 운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묘년으로 갈 때 신유생한테는 굉장한 성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세 신유생 같은 경우도 조직에 있건 사업을 하건 내년 이제 그 개묘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이 개라는 글자는 신이 볼 때는 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취하는 본인의 활동 영역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곧 재물의 영역을 끌고 온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생은 본인이 활동하는 영역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뭔가 좀 더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짠다면 의외의 부가 수익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신인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 뭐 로또 같은 것도 가끔 사보시면은 그래도 다른 띠들보다는 좀 더 물론 이제 1등이 되는 것은 뭐 벼락 맞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가끔은 뭐 이렇게 당첨되는 그런 약간 소소한 금액이라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묘라는 글자가 유를 충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신유생도 본인의 어떤 앉은 자리에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좀 감안하시고요. 특히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윗대에서 뭔가 이사를 한다거나 변화 변동을 주고 싶다고 할 때는 뭐 흔쾌히 허락하시면은 일단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마지막으로 1993년 내년에 31세가 되는 계유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나붐으로 이걸 건봉금이라고 해가지고 장군이 차는 아주 큰 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계유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직에 가담해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남자이고, 그 다음에 요런 분들이 조금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그렇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문관보다는 일단 무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단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유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법무라던가 아니면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세무에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공직에서 약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사주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계유생이 이렇게 계묘년을 만나게 되면은 천간은 개와 개 같은 글자가 되고, 이것은 곧 묘와 유가 만나서 이것은 곧 본인과 같은 글자가 되니까 본인과 동류의 인물이 되는데, 묘라는 글자를 데리고 와서 유라는 글자를 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주변의 인물에 따라서 나한테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는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유라는 글자는 제가 금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금생수에서 본인의 어떤 학위나 그다음에 자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부나 학문,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곧 이제 개라는 글자를 만나게 돼서 주변의 인물들과 뭔가 같이 도모해서 이 묘라고 하는 이 개가 볼 때는 식신에 해당하니까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을하게 되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직위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어떤 앉은 자리에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유가 일단 묘를 이렇게 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충인하더라도 계유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주변 인물들을 잘 다루게 되면 어쨌거나 이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은 물을 끌어와서 화운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화는 곧 개가 보면은 또 재물의 영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주변의 인물이 나의 일자리를 끌고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의 인물의 추천에 의해서 본인의 앉은 자리, 본인의 어떤 에너지를 주던 어떤 그런 인자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주변 인물들을 활용한다면 계유생한테는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죠. 아까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묘라는 글자가 유가 볼 땐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변 인물의 추천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하면은 좀 더 연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3년 개묘년의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